네, 그러면 이제 면접에 대한 궁금증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,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면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뭔가요? 라는 질문이 가장 많고요. 거기에 대해 그럼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답변하는 걸 가장 좋아할까? 라는 질문들, 그다음에 가장 궁금증이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질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본인이 제출한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문의 형태, 질문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모든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하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모집 요강, 각 지원대학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평가 항목별로 본인의 학생부를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국민대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두시고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에 해당하는 건 뭘까를 예를 들어 뭐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해당하는 건 뭘까? 이걸 초록색으로 칠하고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인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까? 이거를 하늘색으로 칠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학교별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, 예상 질문과 답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답변하길 원할까요? 제가 면접에서 질문을 하면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.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, 동기는 뭘까?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했을까? 이런 동기 부분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 모든 활동을 했다면 너의 역할은 뭐였을까? 그러니까 학생의 역할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, 그다음에 과정, 이를 통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, 그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다음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좀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게끔 좀 동기, 역할, 그다음에 어떤 과정, 그로 인해 얻은 결과, 그다음에 어떻게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안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아마 두괄식, 미괄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괄식 방법을 쓰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학생이 저는 이렇습니다.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답변을 꾸준히 이어서 쭉 해주는 것이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형태로 좀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면접을 시작할 때 이제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지원 동기, 그다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이런 부분입니다. 이런 것들은 30초 내외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이게 준비해온 친구랑 안 해온 친구를 봤을 때 저희가 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해온 친구는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이 학생이 면접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갖고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를 좀 알릴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을 좀 30초 내외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꽤 많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. 라던가,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. 대학에 와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이런 답변이 꽤 많은데요. 이게 과연 좋은 대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에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는, 이 학생이 솔직하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이제 정형화된 답변처럼 느껴져서,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면, 정말 긴장해서 기억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이 학생이 실제 했던 활동이 이제 열심히 했던 활동이 아니거나 무임승차에서 나온 활동 때문에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거 아닐까?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 대답이 기계적으로 딱 나오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? 라는 답변을 통해서 잠깐 10초 정도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면 그때는 그냥 죄송한데 기억이 정말 나지 않아서 다른 질문 해주시면 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사정관의 입장에선 해봤고요. 그래서 대처 방법에는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
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고,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진실성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얼마큼 진실하게 아는 만큼 대답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면접을 보는 이유는 말을 잘하는 학생을 뽑기 위한 게 아니고요. 이 학생이 말을 통해서 얼만큼 진정성 있게 본인의 활동을 설명했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너무 잘 못해서 면접을 잘 못 볼 것 같아요.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찬찬히 본인의 활동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말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면접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일까요? 라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데 면접은 중요합니다. 네, 너무나 중요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, 즉 면접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서류평가 점수 차이는 아주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좀 여기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이다라고 걸러져서 올라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접에서 나를 얼만큼 잘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 면접은 대략 학교마다 30에서 50% 정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면접이 있다면 면접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꼭 꼼꼼히 하셔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. 네, 그럼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건데요. 블라인드 면접이 뭘까요? 개인의 그 정보,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리고 면접관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나 수험번호, 그다음에 학교명들이 언급되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하셔야 한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히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할 때 무슨 고등학교 누구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가번호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. 그다음에 아까 면접 시간이 이제 10분 내외, 어떤 대학은 15분까지 가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. 따라서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본인들이 답변을 할 때는 한 문항당 2, 3분 내로 끊어질 수 있게끔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통학 방법이나 소요 시간을 꼭 사전에 검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면접 전날이라도 이제 이 학교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,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면접 입실 시간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겨서 오시게 되면 입실이 불가능하시고 그런 면접 보실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캠퍼스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대학별 공지사항과 준비물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공지사항은 워낙 중요하고 대학별로 안내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1단계 발표하시고 나면 그 합격 창에서 공지사항들을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.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,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수험생들의 수험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꼭 갖고 오십사 말씀을 드리는데, 신분증에 주민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. 저희 대학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신분증이 없이 그냥 학생증 같은 경우는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, 즉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. 그래서 꼭 철저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것들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시되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건 남은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실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, 수능 최저가 있거나 정시를 위해서 수능 준비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이런 것들에 먼저 지금은 철저하게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틈틈이 면접을 준비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되, 아까 얘기 드린 제출 서류에 대한
철저한 분석에 가장 중요한 학생부에서 자세히 보셨으면 하는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면접은 주어진 시간에 평가자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면접에 들어왔을 때 되게 많이 떨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붙여주려고 면접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다만 교수님들이나 사정관들의 말투가 막 딱딱해서 거기에 대한 너무 긴장을 해서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날 붙여주기 위해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면접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면접에 대한 준비 안내사항을 안내해드린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 이나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